그동안 멈춰 있었던 소위 한일 셔틀 외교가 12년 만에 복원됐습니다. 지난 3월에 윤 대통령이 일본을 찾은 지 한 달 반 만에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방문해서 어제 정상회담까지 했는데요. 먼저 이번 한일 정상회담 내용 총평부터 두 분의 전문가께 들어보겠습니다. 장 소장님, 후한 점수 주실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얘기해야 돼요? 네. 후한 점수 줄 수 있느냐라는 거는 기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과거냐 미래냐 이걸 놓고 봐야 되는데 좋아요. 뭐 과거사 문제 이거 덮고 미래로 가자라는 차원에서는 양국 간 상당히 우호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후한 점수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과거에 대한 문제를 뭐 우리가 중시를 한다거나 그것을 벗어나서 미래로만 갈 수 있느냐라고 판단해 봤을 때는 과거사 문제에서는 상당히 미온적이고 개인적인 감정만 드러냈잖아요. 그렇죠. 공식적인 사가 없었어요. 그러면 후한 점수 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대치와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과거 없는 미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좋아요. 또 이렇게 서로 미래를 위해서 양국 정상이 되게 친하게 지냈어요. 뭐 술도 한잔 하시고 뭐 맛있는 거 드시고 좋아요. 근데 기시다가 또 일본 갔어요. 근데 일본에서 또 독도는 일본 땅입니다 이러고 위안부 피해자 우리가 강제징용 한 적 없다 이래버리고 야스쿠니 신사 가서 또 공물하고 또 참배하고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럼 그것도 그냥 참아요. 그냥 독도 일본 땅이라고 하는데도 그냥 참고 그냥 가만히 있고 미래로 갑시다 이러냐고요. 그러니까 좋아요. 오늘까지로 다 끝나요. 그러면은 일본이 앞으로 그런 억지 주장 못하도록 윤석열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 외교부에서 아주 대단한 외교력과 정치력을 좀 발휘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다르다 평가가. 김성환 평론가도 좀 총평이 궁금한데요. 좀 실망하셨죠? 좀 난감합니다. 예. 왜냐하면 일본은 끊임없이 국익 외교를 펼치고 있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은 신념 외교를 펼치는 거 아닌가? 뭐 늘 얘기하는 것처럼 가치 동맹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 진정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자꾸 포장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한일 간의 과거사가 이런 표현으로 과연 덮을 수 있을 만한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제가 좀 경악했다고 해야 될까요? 놀란 부분은 뭐냐면요.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방문을 했었잖아요. 정상회담 전에. 그때 기시다 총리한테 너무 부담 갖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기시다 총리한테 방한하는데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 만난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한국이 먼저 요구한 바 없는데 먼저 진정성 있는 입장을 보여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에 대해서 뭐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주어가 없잖아요.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슬픈 일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 사적인 감정을 드러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을 보여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머릿속에 도대체 한일 관계라고 하는 거는 뭐가 들어와 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한일 관계를 윤 대통령이 지난번에 우리가 늘 입에 담았던 얘기이기도 한데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바꿔놓으려고 하는 것 아닐까. 역사관이 이렇게 될 경우에 대통령의 역사관이 과연 어디까지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같이 사찰단을 방문하기로 했다거나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평가하고 싶은 거는 히로시마 원폭 피해 희생자 그러니까 유령비에 한일 정상이 같이 가기로 합의했다는 건 그건 전 좀 평가해주고 싶어요. 그렇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일본은 철저하게 한미일 군사 동맹의 차원에서 접근했고 그리고 핵 협의 그룹 만드는 데 있어서 일본이 동참하는 것까지 얘기를 염두에 뒀고 히로시마 한미일 정상회담 때 그때 그 전까지 한일 관계를 조금 더 진전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필요성도 있었을 거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6월에 IAEA 발표 나오는데 그 발표 나기 전에 한국 여론을 다독일 필요가 있었다고 하는데 충분히 그런 실익적인 접근으로 방안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어디서 얼만큼까지 얻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일본은 다 취했는데 우린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자, 기시다 총리 과거사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 최대 관심사였는데 가슴이 아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뭐가 가슴이 아프냐 물었을 때 딱
특정해서 이야기하지도 않았고요. 또 심지어는 개인적인 감정이라고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라고 애써 의미를 축소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3월보다는 어쨌든 진전된 태도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글쎄 이게 진짜 진전된 태도는 맞습니까? 글쎄요. 뭐 사적인 감정이지만 일본 총리 입에서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당시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게 되는데 가슴 예. 아프게 생각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걸 평가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엄연하게 사적인 감정이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선을 그었어요. 예. 그러니까 일본 정부 차원이나 일본 총리로서 입장을 밝혔다고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과거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그동안에 계속 일관되게 유지해 왔던 입장인데요. 거기에는 우리한테 대한 사죄의 표명만 들어가 있던 건 아니에요. 아베 전 총리가 밝혔던 것처럼 후대에게 더 이상 역사에 어떤 짐을 지우지 않겠다고 하는 선언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사를 자꾸 지우려고 하는 일본 극우의 인식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일본 과거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고 하는 의미로 드러내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사죄의 표현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본이 우리한테 대한 역사 인식에서 진전된 입장을 취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떤 감상적인 차원에서 일본의 문제나 역사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계속 더 진전됐다고 표현하고 앞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 뭐 입장 밝혔다고 하는 얘기 들은 것처럼 마치 국제 외교 관계를 내가 친구 대하듯이 내가 진정성 있는 모습 보여주면 그 친구도 나한테 이렇게 해줄 거야. 고마워.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국제 외교는 철저하게 국익에 따라서 평가하고 국익을 실리를 취하는 방식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가? 뭐 물컵의 반을 일본이 채울 것이다라고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점이 성의 있는 호응 조치인지 이런 사적 감정을 드러낸 것을 성의 있는 호응 조치라고 만족해 버려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물컵 얘기하셨는데 박지원 전 원장은 뭐 한 방울 떨어뜨렸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 정도로 부족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관의 인식에 관한 문제잖아요. 예. 그러니까 역사는 다 정치적이다라고 네.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고의적으로 위조될 때 역사는 네. 프로파간다가 된다고 하는 표현도 있어요.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자꾸 국민을 상대로 해서 선동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돼요. 네. 그렇게 접근하면 절대 안 됩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당연히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일본의 식민 침략에 대한 면죄부 발언을 또 추가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 소장님, 기시다 총리의 과거사 발언 뭐 진정성이 아주 없진 않았겠지만 부족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많이 부족하죠. 네. 왜냐하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뭐 자기 가슴 아픈 거 그거 요구한 건 아니잖아요. 진정성 있는 사과 요구했던 거고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좀 아프게 하는 그런 말, 망발, 행동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로서는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이 없었고 독도 침탈에 대해서도 한마디 언급도 못했다. 일본의 식민 침략에 대한 면죄부 발언을 또다시 추구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건 좀 살펴봐야 될 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일본과의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았었잖아요. 그것이 맞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역대 정권의 대통령들이 일본에 끊임없이 요구해왔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 재발 방지 이런 거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됐어. 이제 과거에 그렇게 했으니까 됐고 이제 미래로 나가자. 미래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느 게 맞는 건지 그걸 우리가 좀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본 내에서의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됐다. 이제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우리가 과거사에 대해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고 싶은 말 하더라도 별 문제 삼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야스쿠니 신사 우리가 그냥 저 한국 신경 쓰지 말고 계속 참배하고 공물 이렇게 뭐 공납하고 예. 그리고 뭐 위안부 피해자라든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뭐 없던 걸로 하자. 이런 분위기가 나올지 아니면 깨어있는 지식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래도 한국이 진정성 있는 저렇게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우리도 더 이상 한국 자극하지 말고
우리가 좀 상응하는 조치를 좀 취하자. 어느 분위기가 더 주된 분위기가 될지, 어느 분위기가 더 흐름을 탈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본 사람들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은요, 아, 잘 됐다. 분위기 좋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정치력을 발휘하시라.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뭐 제가 정면으로 반박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제 말을 뭐 반박할 게 뭐가 있다고 반박하세요? 근데 저는 최근에 조금 이상하다고 느낀 게 있었어요. 우리가 남북관계 굉장히 안 좋았었던 2018년 이전으로 조금 잠깐 시계를 돌려보면 아는데요. 그때 우리가 처한 국제적인 환경이 구한말하고 비슷했다. 이런 얘기와 함께 또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언급했던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17세기 임진왜란 직후에 병자호란까지 일어났을 때 그때 광해군이 추진해왔던 균형외교,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역사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정치 외교학자들도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북핵 위협이 좀 제고되고 난 다음에 남북 관계가 호전됐을 때 그런 얘기가 사라졌어요. 근데 다시 또 그 시기가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일본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어찌됐든 섬나라로서의 어떤 동북아시아 정세에서 섬나라로서의 위치를 탈피하려고 계속 꾸준히 노력해 왔어요. 그게 어떤 방식이라든 간에.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거고, 명나라를 치기 위해서 임진왜란을 저질렀다고 하는 게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동북아시아가 크게 흔들리는 현상들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구한말에 겪었던 것처럼 19세기, 20세기에 우리가 겪었던 치욕들 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일본은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해서든 섬나라로서의 위치로만 남지 않을 수밖에 없는 네. 국가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사이에서 어떻게 외교를 추진해오고 과거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거는 우리 미래 한반도의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요, 북한이라는 적이 딱 하나만 있으면은 뭐 모든 가치동맹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태평양 건너에 있는 미국하고도 다 그냥 친구되고 뭐든지 다 나눠도 될 것 같이. 그리고 일본하고도 그렇게 해도 될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가서 일본이 뭔가 정치적으로 또 한번 크게 흔들리는 그런 계기가 있을 때 그때 욕심을 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까? 친구니까 우리 절대 공격하지 않을 거야. 일본은 우리의 친구야. 그냥 이런 식의 관점으로만 유지하고 살 거예요. 그렇게 해왔었는데 일본이 우리 수출 규제하고 경제적으로 막 목줄 주려고 위협하고 그럽니까? 그건 문재인 그거 아니란 정권이죠. 말이에요. 문재인 정권 하에서 벌어졌던 일.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네. 한일 관계 나빠진 거는요.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가고 난 다음부터 나빠진 거예요. 사실은. 그때부터 확 꼬이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눈도 안 마주쳤어요. 악수도 안 했고요. 그런데 난데없이 갑자기 한일 위안부 합의라고 덜컥 내놨어요. 그러고 나니까 문제를 풀기 더 어려워졌어요.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하는 국제적인 역사적인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기본적인 관점조차도 유지하지 예. 않았어요. 그래서 한일 관계가 사실은 꼬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선택을 문재인 정권이 그럼 했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그러면 해결했어야지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난 윤석열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처럼 예. 미래가 있으니까 자, 뭐 한일 위안부 합의 다 그냥 합의한 걸로 그냥 끝냅시다. 자, 갑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쟤네들이 되는 우리 거예요? 말 안 들어주니까 그럼 쟤네는 상종하지 말자, 상대하지 말자, 문 닫아버리자. 그게 딱 윤석열 대통령의 사고방식인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사고방식이었잖아요. 2017년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판결이에요. 예, 예. 그건 아니잖아요. 그분 뭐 관련돼서 네. 의견 다르신데. 이 말씀을 네. 제가 꼭 드려야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은요, 이런 역사적 어떤 비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게 마치 극단적으로 한일 관계를 다 깨트리기 위해서 하는 주장인 것처럼 치부하고 자기가 하는 주장은 마치 미래를 위한 용단인 것처럼 자꾸 포장하거나 그런 인식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1이냐 0이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한일 관계는. 그러니까 그 말이 정확하신데 윤석열 정권의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에 대한 외교적인 방식, 뭐 여러 가지 협상에 대한 뭐 진행 방향 네네. 이런 것들 비판하시려면 문재인 정권 하에서 그냥 무조건 문 닫아버리고 상대도 안 하고 상정도 안 한 것도 같이 비판하시란 말이에요. 저는 윤석열 정권의 저러한 태도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근데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이 신념으로만 외교하는 사람,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 굴종하는 외교 그렇게만 몰고 가는 것도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예. 그래서 제가 요즘에 예, 뭐 그런 중요한 내용이 이런 있기 얘기 나올 때문에, 때마다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럼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문재인 정부 예. 때 한일 관계 최악이었다는 거 인정해요.
일본에서 굉장히 감정이 많이 상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강상구 교수나 이런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일본에서 오래 살고 일본 도쿄대 교수까지 지냈던 분도 그렇게 평가하는 거에 저도 동의해요. 예, 평가는 근데 뭐 엇갈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했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가 그럼 문재인 정부랑 정반대로 가서 일본하고 무조건 협력하는 관계로 가도 된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일대백계가 문제가 아니라 짚을 건 짚어가면서 천천히 가면서 가도 될 거를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처럼 저렇게 풀어버리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여기서 좀 잠시 마무리하고요. 또 준비된 내용 계속 말씀 나눠보죠. 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관련돼서 한국 전문가들이 현장 시찰단에 파견을 한다 이런 합의도 있었는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실효가 있을까? 여기에도 좀 논란인 것 같습니다. 장 소장님,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요? 시찰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예.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예를 들면 현지 조사단 이런 게 아니잖아요. 시찰은 그냥 시찰은 구경하는 거 아닙니까? 두루 돌아다니면서 실제 사정을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보여주고 싶은 거 이렇게 보여주면은 아 그렇구나 이러다가 오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맞게 또한 인류의 여러 가지 안전에 맞게 제대로 된 조사를 하려면 조사 시찰단이 돼야 돼요. 네. 근데 이거는 시찰단이라고 딱 명명해 놓은 거 보면 그냥 자칫 잘못하면 일본이 방류하는 것에 대한 면죄부를 줄 수가 있다. 정당성만 살려준다. 딱 보니까 시찰해 보니까 뭐 IAEA 규격에 맞게 일본이 잘 준비해가지고 뭐 농도도 그렇고 희석하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니까 크게 안정성에 위배되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면죄부를 줘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방류를 합리화시켜주는 근데 우리 시찰단이 이용당하지 않을까 네. 저는 상당히 좀 겁이 나요. 그래서 조사권이 없는 시찰만으로는 제대로 된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는 어렵다. 일본한테 이용당할 수가 있다. 좀 그렇게 상당히 우려스러운 걱정을 말씀드립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좀 조만간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하라고 일본 측 정부가 얘기할 거라고 봐요. 이 일종의 수순이에요. 그래도 지난번에 한일 정상회담 때 일본 갔을 때도 똑같이 그런 언급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뭐 일본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기시다 총리는 실익 외교, 국익 외교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국제 원자력 기구가 전문가 그룹이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네. 오염수가 정말 위험한지 안 한지 또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보고서가 다음 달에 나온단 말이에요. 다음 달에 보고서가 나오면 일본은 그냥 오염수 방류할 기세예요, 지금. 근데 일본에 가장 가까운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가 이렇게 반발해버리면 한일 관계가 다시 또 훼손되거나 경직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다독일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번 달에 뭐 지금 시찰단이라고 얘기하지만 글쎄요, 어느 정도까지 검증할지는 모르겠어요. 가서 그렇다고 뭐 과학 실험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일본 정부가 조사했다고 하는 거 보고받고 오는 자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네. 근데 그거 가지고 여론을 다독이려고 한다 그러면 그건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IAEA 보고서 나오면 큰 문제 없다고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왜냐하면 가장 IAEA 분담금 많이 내는 나라, 영향력이 가장 강한 나라가 미국하고 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원자력, 핵의 상업적 이용을 가장 뒷받침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IAEA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말하기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근거로 해서 일본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해 달라라고 저는 요구할 거라고 봐요. 예. 근데 그럴 때 우리 정부가 그걸 거부할 명분이 있을까요? 가서 직접 원전까지 보고 왔다고 얘기하는데 예. 그 일본이 하자는 대로 지금 풀리고 있는 거다, 문제가. 이게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좀 말이 좀 길어지는데요. 네. 오늘 뭐 보수신문의 사설에서 이런 얘기를 딱 썼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과학적으로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이미 검증이 됐다. 이렇게 쓴 걸 보고 제가 경악했어요. 대체 이 언론이 어느 나라 언론인지 제가 지금 의심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원전에서도 삼중수소 방류한다. 그보다 더 높은 농도로 방류한다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설에. 그 우리나라 원전에서 방류하는 양하고 후쿠시마에서 끊임없이 방류하는 양하고는 차원이 다른 양이에요. 그게 어떻게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극우적 사고방식과 친일적 사고방식 이렇게 하는 언론이 우리나라의 유수의 언론으로서 자리 잡고 네.
대통령이 그 언론만 본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국민들의 정서를 다독일 수 있을까? 이게 국민들의 건강을 과연 위하는 것인가? 네. 전 뭐 그 의심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관련돼서는 좀 각계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슈가 바로 워싱턴 선언에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 핵협의그룹 창설에 일본도 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 장 소장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것도 상당히 좀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대통령께서 예. 하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를 핵 협의 그룹을 다른 나라 안 하고 전 세계 지구상에서 미국과 한국 이 양자 협의체를 만든 것은 이번 미국의 방문의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라고 네, 네. 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또 일본을 집어넣는 것을 배제할 수가 없다? 이거는 뭐냐? 결국에는 한미일 삼각 군사 협력 동맹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냐라고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말의 세부적인 워딩을 되게 좀 정밀하게 대통령께서 하셨어야 되는데 배제하지는 않는다라고 해놓고 또 참여시키는 것은 또 아니야 이런 네. 식으로 또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아마 미국이 이거에는 그렇게 썩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 같아서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일본 총리에게 그냥 덕담 수준으로 하신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12년 만에 셔틀 외교 복원 우리에게 어떤 실익이 있는지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국회로 가보죠.